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마란스텐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 데이터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단 조회 조건을 신고 기준에 맞게 설정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신고할 사업장을 F2키 또는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장 코드도움 시 원천세 신고지 설정, 환경 설정 탭의 원천세 신고 유형 항목에 따라 사업장이 조회됩니다. 원천세 신고 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는 신고서의 문서번호로 F2키 또는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문서번호를 선택하기 전 신고서 문서번호 코드도움 창에서 문서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에 따라 제출 연도와 신고 구분을 선택 후 신고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의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 연도는 신고서 제출일자에 해당하는 연도를 입력하며 2023년 12월 귀속, 12월 지급 신고서를 2024년 1월 10일에 신고하는 경우 제출 연도는 2024년이 됩니다. 문서번호는 문서 저장 시점에 자동 생성되며 신고 구분은 상단에서 선택한 신고 구분이 자동 반영됩니다.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귀속월과 지급월을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일자는 지급연월 선택 시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전월기준 문서는 전월신고서에 2월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F2키 또는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 세무조정 결과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기본값은 미해당이며 필요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은 신고서 마감 시 해당 신고서의 납부세액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신고 상태는 신고서 상태에 따라 공란, 마감, 마감 취소, 파일 제작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참고로 문서번호,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자, 전월기준 문서는 문서번호 생성 이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문서번호 생성 이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 문서번호를 삭제 후 다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고 구분을 수정 신고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추가하는 경우 당초 정기문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초 정기문서는 수정 신고 대상 정기신고서로 F2키 또는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정보를 설정하고 해당 문서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번호가 생성됩니다.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문서번호 생성 시 설정한 정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했다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상단 신고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은 신고 구분으로 아마란스텐 설정값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매월 반기는
원천세 신고지 설정, 환경 설정 탭의 이행 상황 신고서 신고 구분 설정값에 따라 체크됩니다. 수정은 문서번호 생성 시 신고 구분을 수정 신고로 선택하여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체크됩니다. 연말은 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항목에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체크됩니다. 소득처분은 문서번호 생성 시 소득처분을 해당으로 선택한 경우 체크됩니다. 만약 문서번호 생성 시 소득처분 여부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직접 체크해도 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 부표 탭에 환급신청 내역이 작성된 경우 체크됩니다. 일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 일괄납부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본점, 주사무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는 경우 반영하는 항목으로 원천세 신고지 설정, 환경 설정 탭의 원천세 신고 유형 설정값에 따라 각 항목이 여로 반영됩니다. 본점 일괄인 경우 일괄납부의 여로 반영되며 사업자 단위과세인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의 여로 반영됩니다. 주화면 탭의 원천징수 대상 신고 데이터를 작성하면 되며 각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시 원천세 신고지 설정, 환경 설정 탭의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설정값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소득별 마감 또는 승인된 데이터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일치하는 데이터가 각 소득 구분에 집계됩니다. 만약 불러오기 후 소득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01 간이세액은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급여인력에서 사원별 마감된 과세급여, 신고대상 비과세급여와 소득세가 집계됩니다. A02 중도퇴사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정산구분을 중도퇴직자로 입력하여 마감된 데이터 중 신고서 집계 방식과 일치하는 사원별 과세급여, 신고대상 비과세급여와 차감징수세액 합계가 집계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데이터 집계 시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에 급여지급연월을 지급일로 인식합니다. A03 일용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일용직 급여입력, 일용직급여 일괄입력에서 사원별로 마감된 과세급여, 신고대상 비과세급여와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04부터 A06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정산구분을 계속근무자로 입력하여 마감된 사원별 과세급여, 신고대상 비과세급여와 차감징수세액 합계가 집계됩니다. 신고서에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21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22 그 외는 퇴직금 중도정산자, 퇴사자의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마감된 사원별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A22 그 외 항목에 입력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25 매월징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사업소득 자료 입력, 비거주자 소득자료 입력에 승인된 소득자별 지급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 이후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업소득에서 마감된 소득자별 수입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 4일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43 종교인 소득 매월 징수는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 및 원천 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소득 구분을 77번 종교인 소득으로 입력하여 승인된 소득자별 지급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4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은 종교인 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기타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A49 가상자산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비거주자 부표 탭 C77 가상자산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A42 그 외는 기타 소득자의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비거주자 소득 자료 입력에 승인된 소득자별 지급 총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8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45 공적연금 매월 A46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을 지급한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50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자의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자배당 소득자료 입력에서 소득기준을 이자로 입력하여 승인된 소득자별 소득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60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자의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자배당 소득자료 입력에서 소득기준을 배당으로 입력하여 승인된 소득자별 소득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71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거주자 부표 탭 C32부터 C79 금융투자소득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69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은 저축 등 계좌를 해지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거주자 부표 탭 C41부터 C46 해지 추징세액 등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70 비거주자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비거주자 부표 탭 C66과 C67 양도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80 내국법인원천은 이자 배당소득,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소득자가 법인인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자배당 소득자료 입력, 비거주자 소득자료 입력에 승인된 데이터 중 소득자가 법인인 소득금액과 법인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90 수정신고 세액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납부세액은 양수, 환급세액은 음수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수정신고로 발생한 세액은 수정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다음 정기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면 주화면이 아닌 부표에서 소득 구분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부표, 비거주자 부표, 법인원천 부표 각 탭을 클릭하여 소득이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부표 탭, 비거주자 부표 탭,
법인원천 부표 탭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화면 탭에서 해당하는 소득 구분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집계된 데이터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별 데이터 입력 후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신고서에 입력된 데이터 중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하단 환급세액의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당초 정기문서와 전월기준문서는 문서번호 생성 시 당초 정기문서와 전월기준문서를 선택한 경우 해당 신고서의 문서번호가 반영됩니다. 12번부터 14번 전월 미환급 세액은 전월 신고서에 미환급 세액이 존재하여 다음 신고서에 조정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문서번호 생성 시 전월 기준 문서를 선택했다면 불러오기 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15번 일반 환급은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16번 신탁재산금, 금융회사 등 17번 그 밖의 환급세액은 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번 그 밖의 환급세액에 합병 등의 금액을 반영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 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 2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는 상단 차월 2월 승계 탭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당월 환급세액을 입력하면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이 계산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신고서의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의 합계가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소득별 합계 순서대로 조정 환급하여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납부세액의 합계가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 소득별 합계 순서대로 조정 환급하여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은 하단 환급세액의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해당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의 음수로 기재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환급된 세액은 신고서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에 세액 합계가 반영됩니다. 단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직접 입력할 수 없으며 소득 데이터 입력 후 저장 시점에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참고로 저장 이후 소득세 등 데이터 수정 시 납부 환급세액이 자동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했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반영된 금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21번 환급 신청액에 신청 금액을 반영하고 환급 신청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부표 탭을 클릭하여 환급 신청 내역 및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내역을 입력하고 기납부세액 탭을 클릭하여 환급 신청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 신고 납부 현황, 지급 명세서 기납부 세액 현황, 기납부 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 신청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탭을 클릭하여 환급 신청 시 전월 미환급세액 내역에 전월 미환급세액 최초 발생 시 명세를 입력하고 하단 환급세액 조정 현황에 상세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 신청 부표, 기납부세액, 전월 미환급세액, 차월 2월 승계 탭은 데이터 자동 반영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금액을 판단하여 직접 입력하는 탭입니다. 각 탭 하단에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 방법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액 및 부표 등을 작성했다면 주화면 탭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저장을 완료했다면 우측 상단 마감 관리, 마감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마감 이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면 마감 관리, 마감 취소를 클릭하여 마감을 취소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마감 이후 국세청 전자신고에서 원천세 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파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조회 조건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설정한 신고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탭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마감된 신고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좌측 카드리스트에서 신고할 사업장을 체크 후 우측 상단 파일 제작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제작 창에서 홈택스 아이디 확인 및 전자신고 파일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파일 경로 지정 창에서 첨부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파일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경로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전자신고 파일 제작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 파일 제작 시 유형이 더존인 파일이 추가 생성됩니다. 해당 파일은 홈택스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 파일에 수록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파일로 제작 파일 확인 탭을 통해 전자신고 파일에 수록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파일 열기 버튼 클릭 후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유형이 더존인 파일을 첨부하고 파일 제작 시 설정한 암호를 전자신고 파일 암호에 입력하면 전자신고 파일에 수록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화면 좌측 카드리스트에서 각 항목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항목별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